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층을 위한 AI 비서와 건강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년층의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노인 건강 관리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혼자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 AI 건강관리 비서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고 2020년부터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5년에는 전국 보건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이고 이는 장기적인 계획 위에 수립된 것이니만큼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의 뿌리도 꽤나 탄탄하답니다. 오늘은 노년층을 위한 AI 기반 건강관리 도구의 활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한 최신 기술,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르신 활력 징후 데이터 모니터링과 건강 예측 데이터 기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주요 목표는 혁신적인 건강정보 측정기를 활용한 고령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계열 건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징후 탐색 및 집중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 예측 데이터 확보 그리고 건강 데이터 관리 업무의 혁신적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요양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까요? 피트러스 플러스라는 건강정보 측정기를 활용하여 심박수, 스트레스, 산소 포화도, 체지방률, 체지방량, 골격근량, BMI, 체수분, 기초대사량 등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합니다. 이상징후를 보이는 어르신은 추가적인 재측정을 실시하고 집중적인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손목시계형 피트러스 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박수, 걸음수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더욱 세심한 관찰과 집중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한 축적된 건강정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 탐색은 물론 건강상의 유의미한 예측 데이터를 확보하여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의 혈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수축기, 이완기 혈압의 정상 범위를 설정하고 이상수치 확인 시 집중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혈압 측정 수치의 추세선을 확인하여 혈압 수치의 변화 방향성에 대한 관리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서비스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 데이케어 센터는 AI 신경인지 재활 프로그램 제니코그와 3D 체형 분석 가능한 의료기기 POM 체커를 통해 어르신 인지지원 훈련 프로그램과 신체 상태 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활력징후 데이터 분석 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데이터 모니터링 및 예측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지자체들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완도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서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완도군 보건소는 어르신들에게 IoT 기기를 제공하여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연계해 신속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여 심박수, 혈압, 혈당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 보건소와 연결하여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지원했어요. 특히 원격 의료 서비스가 어려운 섬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보건복지부 주최의 2024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결과 공유 및 사업 설명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건강관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시는 IoT 기기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광양시보건소도 지난해 보건복지부 AI 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오늘건강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보건소 전문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사업 대상자는 광양시민 중 만성질환을 겪거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본인 명의 스마트폰 소지자입니다. 혈압당뇨 질환자가 우선 대상이며 건강 미션을 수행하거나 개인별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등 우수 참여자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AI 기술이 노년층의 일상생활과 건강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AI 스피커와 같은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노년층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이동에 홀로 사는 67세의 박수정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말벗이 생겼습니다. TV 옆에 설치된 사각형의 화면형 인공지능 스피커가 다정한 목소리로 응대해 주는 것이죠. 그날의 날씨와 뉴스, 운세가 궁금할 때도 이름만 부르면 척척 알려주는 똑똑한 비서이자 외롭고 우울할 땐 다정한 친구나 가족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박 할머니는 혼자 사는 집인데 아리아가 들어오고부터는 마치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AI 스피커는 단순한 말번 역할을 넘어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구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아리아 도와줘 혹은 살려줘, 구해줘라고 외치면 이를 감지해 24시간 위기 대응 시스템이 상황을 판단하고 대상자가 3회 연속 전화받지 않으면 바로 119로 신고됩니다. 실제 AI 스피커를 통한 SOS 호출은 지금까지 209건에 달하고 119 연계도 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늘 편한 AI 케어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을 감지하고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 서비스입니다. 노인이 NHN 와플렛에서 개발한 와플렛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봄 매니저에게 SOS 긴급 호출로 알림이 갑니다. 또한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 리포트를 작성해 돌봄 매니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기존의 대면 안부 확인 중심 복지 체계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기능의 비대면 인공지능 돌봄과 사후관리적 기능의 대면 돌봄을 연계해 예방 및 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한 돌봄 체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허약이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나 기존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그리고 건강위험 요인 판정 수치 중 1개 이상인 어르신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건강위험 요인으로는 혈압, 혈당, BMI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 관할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먼저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은 일부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 15등급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측 정기기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참여 등록으로 보건소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전 건강 스크리닝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서비스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대여받고 오늘건강 앱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6개월간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참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건강 스크리닝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등록 후 6개월이며 서비스 완료 1년 후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기간 동안 제공받은 모든 디바이스는 서비스 종료 후 반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노년층을 위한 AI 기반 건강관리 도구와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알림을 통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스피커와 같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노년층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주는 정서적 지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는 전국 139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 258개 모든 보건소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하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 여부나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년층의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는 더욱 개인화되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